이 대상자를 이렇게 눈에 띄게 들어오지는 않는 것 같아요. 고3인가요? 고3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우, 정말 많군요. 자, 고3 학생들이 많으니까요. 요번 주죠. 수요일 날 전국 연합 학력 평가를 치렀습니다. 저는 참고로 지금 인천 하늘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고 지금 3학년 부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는 소규모 학급이기 때문에 더 담임을 하면서 부장을 해야 되는 역할을 맡고 있어 가지고 저희 반 학생들도 얼마 전에 수요일 날 이제 이 시험을 봤었죠. 이쪽 앞쪽에 이제 슬래시 돼 가지고 3개씩 나오고 3개씩 나온 거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평가원의 6월, 9월 대수능, 평가원의 6월, 9월 대수능의 등급 컷을 말씀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쪽에 있는 거는 저번에 3월 달에 치러진 등급 컷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여드리고자 하는 거는 올해 그 전국연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엊그저께 본 시험도 마찬가지지만 국어는 좀 올라갔습니다. 등급 컷이 88, 1등급 컷이요. 그런데 제가 학교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국어 시간에 요번에도 국어 어렵니? 이렇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1등급 94 정도 되지 않을까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시험이 끝나고 학생들한테 막 왔다 갔다 하시더니 애들이 좀 잘 못 본 것 같네요. 그러면서 92 정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이제 막상 뚜껑이 열렸을 때는 88까지 내려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는 재학생 등급 컷이 온전히 나오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이 등급 컷으로 88점 이상이면 지금 내가 1등급이겠구나 그 보장을 못 받아요. 그리고 뭐 담임 선생님들하고 상담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서 88점이었다라고 이제 원점수를 넣고 나중에 대학 진학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 조회를 해보면 예상 수능은 2등급으로 떠버립니다. 밀려나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수생들 들어오고 이러니까 등급 컷을 그렇게 바라보시면 안 되는 거죠. 근데 국어가 조금 어려워지고 있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라는 점이 보이고요. 뭐 영어 3월 달에 이런 경향이 있어요. 저 등급 컷을 보실 때 3월 달에 우리 애가 영어가 계속 1등급 나오다가 왜 2등급이지? 왜 뭔 일 있나? 뭐 이랬던 학생이 있을 수 있는데 3월 달에 1등급 비율이 5.8%, 5.9%밖에 안 됩니다. 작년 대수능은 10%를 넘어섰고요. 그래서 사실 그 3월 달에 1등급이 안 되고 2등급 앞부분에 있다라고 할지라도 2등급이라고 점수 앞부분에 원점수 앞부분에 있으면 얼마든지 조금만 계속 꾸준하게만 노력해 나간다면 영어 등급은 뭐 크게 차이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수학인데요. 수학 등급 컷은 요번에 좀 올라갔죠. 나영은 좀 올라갔습니다. 88점. 네. 그 다음에 수학 가영도 88점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 91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학생들 웃기더라고요. 요번에 그 수학 그 가영에서 등급 2등급 컷이 82점이라고 떴어요. 82점이라는 점수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의 문제예요. 수학은 3점, 2점, 3점, 4점이 있는데 80몇 점 맞는 친구들이 2점짜리 틀릴 이유는 없잖아요. 그럼 4점짜리로 계산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어려운 문제는 당연히 4점짜리니까. 그럼 4점짜리 3개 틀렸을 때 1등급이었던 거고 4개 틀리면 2등급이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걸로 11%까지가 안 되니까 2점짜리 실수한 애들 3점짜리는 안 되는 거고 2점짜리 실수한 애들까지 좀 포함시켜야지 11%가 채워지는 거 아니냐 이렇게 예측하고 있는 게 이 구분 점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려는 이유는요. 일단 첫 번째 점수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틀리는 개수로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틀리는 개수로요. 그러니까 문과 같은 경우에는 수학 나영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1등 컷 중간에 뭐 9월 모평이라든지 아니면 10월 전국연합 1등 컷 88점까지 갔던 적도 있지만 어찌됐든 1등급 컷은 지금 상당히 안정적으로 두 문항이라는 거죠. 1컷 두 문항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컷은 네 문항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가영 같은 경우에는 역시 1컷 두 문항, 그 다음에 2컷이 높습니다. 세 문항 이내로 봐야 됩니다. 세 문항 이내로요. 그래서 어찌됐든 수학에서는 이제 틀리는 개수로서 내가 지금 수학 실력이 어느 위치에 가 있다라는 걸 판단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제가 1등급, 2등급과 달리 밑에다가 5등급을 적어놨습니다. 5등급은 몇 개 틀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많이 틀린 겁니다. 참고로 2점짜리와 3점짜리를 다 맞추면요, 4점짜리를 다 틀려도 우리가 4점짜리에서도 찍잖아요. 3점짜리 다 맞추고 4점짜리 찍어서 좀 괜찮았네, 하나 두 개 맞췄네, 그러면 50점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저 5등급에 지금 3월 달에 26점, 요번에는 32점입니다. 조금 올라갔네요. 32점. 가형 같은 경우에는 40점까지 가고 있습니다. 45점 정도. 점수가 한 10점 정도 올라갔죠. 5등급이라는 등급이 공부를 수학에서는 안 하는 등급이라는 거죠. 그냥 수학은 어려운 과목 이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학생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 아들 녀석도 지금 고3인데요. 특징이 뭐냐면 편한 거 찾습니다. 쉬운 거 찾고 편한 거 찾고. 그러니까 공부라는 게 그렇게 편한 게 아닌데 그냥 뭔가 되게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다른 길을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수학에 대해서는 적어도 공부했다면 나형에서는 3등급 이상이 나와야지 정상적인 공부를 했다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줄 수 있고, 그 등급이 나와야지 정시를 기준으로 말씀드린다면 어디 대학이라도 갈 수 있는 거지, 4등급, 5등급 받았을 때는 그런 대학을 찾아보기는 힘들 거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수학 가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수학 가형은 그래도 이과에 있는 친구들이 공부를 잘해요. 그래서 여기는 5등급까지가 탄탄합니다. 그리고 실제 저희 반 학생이 3월 달에 100점을 맞았습니다. 수학을 100점을 맞았는데 요번 4월 달에 80점을 받았습니다. 요번에는 좀 낚이는 게 있었죠. 주관식에서 뭐 좀 쉬운 문제인가 싶었더니 답을 9라고 써야 되는데 7이라고 써가지고 틀린 친구들이 많이 나타났었고요. 요번엔 특징이 약간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반의 친구 더 어이없는 실수를 한 게 그 이과 문제인데 2분의 3 곱하기 4 주관식 두 번째 문제 23번 문제가 있는데요. 2분의 3 곱하기 4는 6이거든요. 그런데 2분의 3 곱하기 4 너무 즐거웠나 봐요. 12 딱 써버리고 과감하게 3점을 날려주시는 센스. 너 따위 3점은 필요 없거든. 뭐 이런 태도인가 봐요. 그래서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도 들지만 그 친구가 이번 4월 달에 80점을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그 친구의 수학 실력이 80점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약간 삐그덕거렸던 것 뿐이지 얼마든지 성적이 나올 수 있다, 수학에서는. 그래서 80점부터 100점 사이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의 이과에서 수학 실력은 상당히 비슷합니다. 운 좋으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어려운 문제가 이번에는 오답률이 30번, 29번이 오답률이 제일 높았습니다. 근데 보통은 30번이 제일 높고 그 다음이 21번이 제일 높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21번의 정답률은요, 정답률이요 75%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과에서. 우리 친구들 맞췄습니까? 21번. 이게 정황 근거상 이 합답형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 건데 기억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4번 지우고 3번 아니면 5번인데 이거는 기억, 니은, 디귿일 거야. 이렇게 학생들이 다 찍어버렸어요. 그게 10명에 8명까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21번을 맞췄죠. 그러면 실제 어려운 거는 학생들이 힘들어했던 게 맹문항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갖다가 좀 주목하고 우리가 공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의 공부 자세인데요, 전반적인. 저는 저희 반의 학생들한테, 물론 이제 잘하는 친구들이 좀 많은 학급이긴 하지만 학생들한테 뭐 학년에서도 말할 때 항상 주장하는 거는 국어 우습게 생각하지 마라. 국어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 있는 거고, 국어가 어려워졌을 때 수능 시험에서 국어가 어려워지잖아요. 학생들이 1교시에 멘탈 털려요, 완전히. 그리고 그 여파가요 2교시 때까지 옵니다. 2교시 수학 시험을 풀면서
이제 부담감을 떠안아야 돼요. 왜? 국어를 못 봤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이라도 잘 봐야 될 텐데 근데 역시나 안 풀리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학 시험에 임해요. 계속 1교시에 대한 잔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밥은 먹죠. 네. 밥 먹고 나면 이제 영어는 또 해볼 만하니까 영어를 도전하지만 영어도 잘 안 풀려버리고 해서 1, 2, 3, 4를 갖다가 다 그르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국어 공부를 올해 좀 어려운 수준으로 좀 공부를 해주셔야지만이 정시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목표를 어떻게 잡냐입니다. 국어의 목표를 잡을 때 대부분의 학생들은 1등급 받아야지 몇 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요. 근데 국어는 점수로 얘기하세요. 점수로. 그러니까 정말 잘하고 싶다면 100점 찍어버리면 됩니다. 수학 100점의 표점이 높았을까요? 요번요. 국어 100점의 표점이 높았을까요? 국어 100점의 표점이 144점이고요. 수학 100점의, 수학 가형의 100점의 표점이 141이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국어 2개 틀리고 나머지 영역을 다 맞춘 친구가 있고요. 이과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국어 다 맞고 수학에서만 하나 틀리고 나머지 영역을 다 맞춘 친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 틀린 친구가 더 잘한 케이스가 돼버린 거예요. 수학 하나 틀렸는데 4점짜리를 틀렸지만 이 친구가 더 잘했습니다. 잘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틀린 개수라든지 이런 걸로서 좀 관리를 해 나가지 않으면 국어라는 게 그냥 무너지게 돼 있어요. 혹시 우리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잘 보세요. 애가 국어 모의고사를 봤더니 어떤 식의 점수를 가지고 오냐면요. 1등급, 그 다음 시험 봤더니 3등급, 또 1등급, 3등급 뭐 이렇게 떨어져요. 이 학생이나 학부모님은 자기의 국어 점수를 몇 등급으로 기억할까요? 1등급으로 기억합니다. 절대 나쁜 거를 자기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애들이요, 국어 공부 안 하는 전형적인 애들입니다. 국어를 공부 안 하는 애들이에요. 일정하게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고 1, 2, 3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런 성향이 띄어지냐면요, 지문이 그 스타일에 맞으면 1등급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조금 어색한 지문이 나오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죠. 그냥 무너져 버려. 국어 같은 경우에는 애들이 포기도 안 해요. 그래서 평균이 높아요. 국어는. 그 또 원어민의 자긍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국어를 포기할 수는 없죠. 아니 생각을 해봐요. 수학은 제일 먼저 버리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최저를 맞추는 목적으로 갔을 때요, 제일 먼저 학생들이 버릴 과목이 뭘 것 같아요? 수학이에요. 그 다음 뭘 것 같습니까? 뭐 영어. 사탐 쉽게 안 버립니다.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잡고 늘어지는 건 국어입니다. 점수가 나오긴 나오거든요. 근데 등급은 보장 못 받죠. 등급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국어도 철저하게 공부 계획을 가지고 접근해야 된다라는 점을 조금 우리 친구들이나 학부모님들도 인식을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뭐 나중에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대부분 이제 뭐 점수가 안 올라간다는 걸 빨리빨리 판단을 하고 이제 막 탐구에 매달려요. 막상 3학년에 올라와가지고 이제 탐구를 시작한 친구들, 뭐 문과든 이과든 다 느껴질 겁니다. 1등급 컷이 원체 높죠. 막 어제 사회문화 뭐 이런 거는 47.1등급. 뭐 생명과학 2 46.1등급. 그런데 이게 수능으로 가면 더 심해지죠. 문과는 1등급 컷이 48점 나오기도 해요. 50점이거나 48점이에요. 탐구는 참고적으로 2점짜리와 3점짜리로 구성됩니다. 그럼 어려운 문제는 몇 점짜리일까요? 3점짜리겠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 하나를 틀린 친구는 1등급으로 인정을 안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다 맞거나 앞부분에서 기억, 니은, 디귿 고르는데 하나 실수한 애들, 요런 애들까지만 1등급으로 봐주겠어, 이겁니다. 그렇다고 2등급이 넓어지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2등급은 뭐 2개, 3개 바로 이렇게 떨어져 버립니다. 5등급 36점, 37점 받았다? 평상시에 여러분들이 1, 2학년 때 모의고사 본 거 보면 36점, 37점 받으면 나 좀 봤네, 막 기분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오늘 떡볶이 먹을까? 뭐 이랬겠지. 근데 3학년 때는 그 등급이 몇 등급? 5등급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구도 쉽게 우리가
이거를 공부한다라고 해서 내가 점수를 끌어올릴 수 있다라는 거를 그냥 막연하게 가지고 공부해서는 여러분들이 뒷북치는 격밖에 안 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동영상인데 한번 잘 봐보세요. 제가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가요, 학생들은 다 열심히 해요. 열심히 안 하는 친구들이 없다고요. 1, 2학년 때, 3학년 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학생들하고 얘기해 보면, 성적을 보면서요, 제가 이런 얘기합니다. 야, 너 1, 2학년 때 놀았니? 아니요. 공부했어? 아니요. 뭐 했니? 그런데 그 친구가 겸손하게 공부했니? 라고 물었을 때 아니요 라고 얘기했지만 속으로는 했는데. 그런데 어떤 공부를 하냐면 준비가 안 된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일상생활을, 고등학교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들여다보면요, 아침에 이제 밥 먹여서 학교 보내시죠, 부모님들이. 예. 1교시는 일단 자요. 깨어있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한 3교시 돼야지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제 밥 시간 가까워지니까 이제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 7교시까지 수업을 들으면서 한 2시간 정도 멍 때리거나 잠자거나 졸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끝나고 나서 방과 후 수업이다 그래서 8교시, 9교시 뭐 수업을 듣고 뭐 저녁을 먹고 야간 자율학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야간 자율학습 시작됐을 때의 모습을 들여다보면요, 그러니까 지금 3학년 말고요, 1, 2학년 때의 모습을 보면 숙제 좀 할까? 숙제합니다. 숙제해요. 보고서 같은 거 쓰고 막 숙제. 그래, 이제 공부해야지. 수학책을 딱 핍니다. 오늘은 수학이 아닌가 보다. 뭐 있지? 이렇게 보니까 또 영어책이 보이네. 영어책. 그래, 영어 단어나 막 외우지만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머릿속에 하나도 안 들어와. 영어도 치워버립니다. 그래, 역시 탐구지. 난 탐구 소년이야. 뽑혀요. 그냥 막 끄적끄적대고. 그리고 뭐 친구들하고 뭐 잡담도 하기도 하고, 그러고 10시 뭐 이렇게 되면 집에 갈 것이고. 그리고 집에 올 때는 어머님들 학생들 표정 보셨어요? 가관이죠? 정말 뭐 나라를 구한 표정으로 들어오죠? 그냥 딱 써 있어. 나 완전히 학교에서 열심히 했거든? 다 내 밑에 꿇어. 뭐 이런 거. 나 대접해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부모님 아셔야 돼요, 정말. 얘네들 그렇게 안 한다고요. 믿지 마세요. 아니, 그래요. 자식을 믿어야 되겠지만 속아주는 거지. 내가 너 믿지 않는다라는 인지는 반드시 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얘네들이 계속 그 믿고 그걸 이용해 먹거든요, 애들이. 그러니까 애들이 이런 식으로 하루 이틀 계속 중간고사 되니까 중간고사 공부했던 거고, 기말고사 공부했던 거고, 방학 야 신난다 그래. 좀 떨어지고 공부를 뭔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은 안 하고 계속 그런 식으로 그냥 뭐 학교 동아리 활동이다 뭐다 해가지고 1년을 보내고 3학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상 논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공부한 것도 아닙니다. 전략이 없었잖아요. 수능을 위해서 뭘 준비했는데요? 수시 준비를 했군요. 생기부를 갖다가 열심히 작성하고 보고서 활동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다 채웠습니까?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그러면 오늘 집에 가서 확인해 보세요. 생기부 몇 장인지. 지금 2학년 때까지 생기부가 몇 장인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학교 생활의 성실도예요, 어떻게 보면. 열심히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에 글자들이 채워졌을 거 아닙니까? 근데 많은 학생들이 지금 2학년 맞췄으면 한 15장, 17장?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좀 잘한다라고 하면
뭐 18, 19, 20장? 저희 학교에서 지금 제일 많은 학생 2학년까지만 23장. 그러니까 좀 상위권에 있는 학생들이라고 하면 20장이 지금 넘어가고 있고요. 3학년 1학기까지 채워지면 거의 30장까지 갑니다. 근데 그거는 수시였던 거고, 그럼 정시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준비한 건 뭐냐 이거죠. 정시를 위해서. 지금 3학년 때 배우고 그럼 바로 시험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해서 재수생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왜 재수생하고 재학생하고 뭐 핸디를 잡아주나요? 아, 너 재학생이구나. 수능 30점 잡아줄게. 뭐 이렇게 시험 봅니까? 기본 30점 주고 시작하나요? 그거 아니고 똑같이 경쟁할 건데요. 또 학생들이 아주 수준 낮게끔 어떤 사고를 하냐면요. 저는 수시로 갈 거니까 저는 최저만 맞추면 되잖아요. 최저만 맞추면 되잖아요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공부한 애가 대부분 최저가 떨어지는 겁니다. 최저를 못 맞추는 학생들이 많이 있잖아요. 들어보셨죠?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최저를 못 맞추는 겁니다. 따라서 어찌됐든 지금 이제 공부를 막 해나가는데 그런 공부에서 적어도 수능이라는 게 어떤 시험인지는 알고 들어가자는 거죠. 이거는 평가원 시험입니다. 3월, 4월 전국연합입니다. 전국연합과 평가원 시험은 판이하게 다른 거를 분명히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수능 시험 끝나면 항상 평가위원장님, 뭐 출제위원장님이 나오셔서 얘기하잖아요.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이라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항을 출제했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은 고등학교 교육과정 내용조차도 잘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냥 어려운 거 아니면 이상한 거 이거를 갖다가 공부했어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거냐 이거죠. 시험의 성격에 맞게 공부해야 되잖아요. 내신이면 우리 학교 수학 선생님이, 영어 선생님이 어떤 스타일로 문제를 내시는지 그 포커스를 맞춰야지 내신 관리를 잘할 수가 있는 거고, 전국연합이야 전국연합 스타일의 어떤 기출문제를 풀어보면서 좀 훈련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수능은 수능답게 준비를 해야 되는 거고, 사관학교를 준비한다 그러면 사관학교는 수능보다 더 거칠어요. 그리고 고난도 문항을 준비해야 되는지 수능 수준으로 연습하고, 저 선생님 사관학교 시험 보고 싶어요. 그래 봐봐요. 점수가 나오냐고요. 안 나온다 이거죠. 그 시험에 맞는 준비를 해야 되는데 수능과 내신과 전국연합과 수능 평가원 시험의 문항의 스타일조차도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2016이나 2017학년도 대수능 30번은 어려웠지만 그에 비해서 2018 대수능 30번 수학 가형은 어렵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맞춘 100점짜리는 18만 명 중에 122명밖에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푼다는 걸까요? 안 푼다는 걸까요? 안 풉니다. 문제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올려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21번, 30번, 29번 세 문항은 일단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7문제를 다 맞추셔야 됩니다. 그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일단 21번은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요 주관식도 찍어서 맞춥니다. 학생들이 경지에 올랐습니다. 거의 10월 말 정도 되면요 요번 주관식 정답 몇 번 각 뭐 이렇게까지 나옵니다. 퍼집니다. 인터넷에 쫙 유포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논리는 다 어떤 시험인 거죠? 평가원 시험이죠. 그래서 그런 시험의 성격을 좀 잘 알아두셔야 되는 거고, 교육과정 내라는 거를 어떻게 판단해 주시면 되냐면요 기출문제를 보십시오. 근데 기출문제가 전국연합 포함이 아니고요 모의평가와 수능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말하는 기출이라는 건요 평가원 기출만을 얘기하는 겁니다. 평가원 기출만이 기출인 겁니다. 그런데 기출문제집이라고 사보면요 정말 많잖아요 문제. 그거 풀다가 학생들 수학도 사요. 사가지고 풀어요. 일단은 풀고 그 다음부터는 깨끗해져요. 부모님들 책 사주셨으면 검사 좀 하세요. 아, 그렇게 돈 많으세요? 애가 이 책 사달라고 하면 이 책 사주고 저 책 사달라고 하면 저 책 사주고 책만 많아져요. 작년에 저희요
그 포항 지역에서 지진 났잖아요. 학생들 책 어떻게 했는지 아시죠? 싹 다 버렸죠. 학교마다요 폐지가 몇 톤씩 나와요. 몇 톤씩. 근데요 정말 글자 하나 없는 책들도 많아요. 거의 새 책이에요. 네. 그 후배들이, 여러분들도 했잖아. 후배들이 글자 없는 거 찾으려고 막 하이에나 돼서 막 했잖아. 그 책 공부도 안 했어요. 그렇게 득템 막 이러고 좋아하고, 그리고 버려지었어요. 그리고 또 버릴 거고. 책 사줬으면 보세요. 책 보는 방법 간단해요. 이렇게 뒤를 딱 봐보세요. 그러면 이 책장을 넘기면 어차피 산소하고 통하기 때문에 거기가 뒤가, 애가 손이 시커매서가 아니에요. 그냥 시커매져요. 밑부분이 시커매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확인은 좀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제 강의하는 모습이에요. 뭐 크게 다르진 않죠. 옆에 글자 읽으실 수 있겠어요? 학습. 아, 역시 진주야. 학생들은요 학습을 해야 되는데요 학만 해요. 공부를 못하는 데가 거기 있어요. 학만 해요. 천재니? 지들이 수업만 들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인강만 들으면 다 되는 줄 알아요. 그래요. 강의를 들으면요 일단 머릿속에는 들어가요. 그런데 그거는, 그런 지식은 여러분들께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가위가 필요하네요 지금. 근데 저희 집에는 분명히 가위가 있어요. 종이를 자르려고 지금 가위를 찾는데 못 찾겠어요. 종이를 분명히 잘라야 돼요. 근데 가위가 있다는 것도 알겠어. 그런데 찾는데 안 찾아지는 거야. 저는 가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가위가 없는 거랑 똑같은 결과를 낳은 거죠. 여러분들이 학한 게 바로 이겁니다. 시험 문제를 풀면서 선생님들이 도와주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10번 문제를 푸는데, 얘야, 시험지가 얘기해 주는 거야. 얘야, 나는 뭘 물어보고 있는 거야. 벡터의 내적 알지? 이런 걸 해보렴. 시험지가 음성 지원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애들 성적 팍 올라가죠. 스스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뭘 물어보는 문제지? 식을 어떻게 구사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의 사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식의 사고를 스스로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 스스로 하는 건 뭐냐? 저 습이라는 거죠. 저걸 통해서 성공하는 건데, 제가 지금 EBS에 강의만 17년째예요. EBS에서 강의만요. 그런데 그 많은 친구들 중에 성공한 사례는 정말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강의 들어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강의는 보조수단으로 들었던 것 뿐이고, 지 스스로 반복하고 자기 걸로 만들기 위한 시간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한다는 거죠. 요즘 사설인강 그냥 프리패스라고 해가지고 부모님들 다 사주셨잖아요. 그냥 한정 무한정 그냥 애들을 듣고만 있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듣고 난 이후에 얼마만큼의 시간을 더 공부했니? 이게 성적을 끌어올리는 건데, 그걸 놓치고 있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서 안타까울 뿐입니다. 그냥 인강 보고 있다고 그래. 우리 아들, 우리 딸 공부하고 있구나.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마. 그냥 차라리 물어버리세요. 질문해 보세요. 책 내용 가지고. 아니면 그냥 작정하시고요. 공부해버리세요. 그냥 부모님들. 이렇게 입시 설명회 다니고 입시도 많이 아시잖아요. 이제 요번 기회에 수능 한번 보세요. 애들하고 같이. 내가 너보다 잘 본다 임마. 그러면서 노트북도 바꾸고 놀이동산 할인도 받아보시고 부모님들 해보세요. 애한테 보여주는 가장 좋은 메시지 아닐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공부라는 게, 저는 제가 입시 설명회 다닐 때, 지금은 혼자 와서 이렇게 떠들고 있지만 예전에 국어 선생님, 수학 선생님, 영어 선생님, 탐구 선생님 전부 다녔습니다. 그래서 국어 공부 막 어떻게 하세요? 막 얘기합니다. 수학 선생님 수학 공부 어떻게 하세요? 막 얘기해요. 영어 공부 어떻게 하세요? 막 얘기해요. 탐구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해. 근데 다 똑같더라고요. 그 공부가 다 똑같다고요. 국어도 저도 몰랐죠. 국어가 개념이 있대요.
국어도 개념이 있어요. 그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국어가 안 되는 애들이 대부분 그냥 그거 있잖아요. 마르고 막 그거 있잖아요. 그 책이나 그냥 맨날 푸는 거야. 그냥 문제 풀면 되는 줄 알아. 본인이 틀린 게 왜 틀린 건지 그런 거를 자꾸 보고 문제가 뭘로 나오는 건지, 그리고 국어의 질문 같은 게 있잖아요. 제가 학생들한테 많이 써먹는 방법인데요. 국어에 발문이 있거든요. 그 발문을 주고선 지문을 볼 때 항상 이렇게 매칭을 시켜보는 거예요. 이 지문 가지고 이런 질문이 던져질 수 있을까? 이런 공부를 시켜요. 어차피 연계교재를 계속 보니까요. 그래서 나중에 자기가 생각했던 게 실제 시험지에 등장하기도 합니다. 수학도 당연히 개념이 있는 거고요. 영어도 당연히 개념이 있는 거고요. 근데 영어는 이제 조금 괜찮아진 게 그래도 절대평가니까, 제가 이런 친구들은 영어 공부에서도 혼을 내는 스타일입니다. 영어에서 제일 어려운 거 뭐냐라고 물으면 빈칸 추론입니다. 이건 여지없이 나오는 겁니다. 빈칸 추론은 공부를 많이 해도 어려운 게 빈칸 추론입니다. 그러면 빈칸 추론이라는 것만 집중적으로 공부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일단은 듣기가 되냐 안 되냐부터 판단하십시오. 뭐 엊그저께 시험 듣기 우리 또 몇 번에서 당했잖아요. 예? 농구 시합에 못 가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끝내고 썼더니 마지막 두 번째인가 뒤집어 버렸잖아요. 학생들이 영어 듣기 평가하고 빨리 하고 뒤에 지문 독해하거든요. 시간 절약하려고. 근데 보통 안 바꾸는데 엊그저께 영어 듣기 평가 뒷 문장에서 딱 박혀버렸죠. 그 낚인 친구들이 좀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영어도 듣기는 자꾸 들으면 들리는 거거든요. 그럼 듣기를 올려서 내가 90 이상이 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순서 공부를 하든지, 어차피 공부해서 90점 이상을 넘는 그런 시험 공부를 좀 해달라는 거죠. 탐구도 마찬가지로 개념부터 밟아 나가야 되는데 그런 걸 안 밟아 나가니까 사실 나중에 뭔가를 올리려고 해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갖다가 익혀내고 거기에 해당되는 유형들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니 이런 내용을 가르쳤으면 이런 내용 가지고 이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라는 게 유형이에요. 그 일부가 기출로 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단계를 거쳐줘야 되는데 이 단계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이런 거죠. 내가 지금 개념, 유형, 기출 이걸 언제 다 해? 그러니까 학생들은 기출만 그냥 냅다 돌리죠. 그러면 정점까지는 못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표가 수학에서 2등급이나 3등급, 예를 들어서 국어도 뭐 3등급 뭐 이렇다라고 하면 기출만 돌리십시오. 그냥 다른 공부 다 필요 없어요. 기출만 그냥 무작정 반복하십시오. 그러면 기본 3등급은 나올 겁니다. 어느 영역이든. 그런데 그 위로는 못 올라간다는 얘기죠.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들다. 올라갔더라도 무너져 버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는 공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좀 탄탄한 공부를 해 나갈 수 있는 방법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또 이거예요. 아 이제 알았어. 그래 내가 여태까지 성적이 공부하는데 안 올랐던 거는 이런 단계를 무시했던 거구나. 그래 개념하고 유형 확인하고 기출문제 풀고 나 이렇게 공부해 나갈 거야. 그래서 개념 공부를 해요. 계속 개념 공부만 해요. 끝내지 못하고 수능 시험장 갑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래요. 강의도 마찬가지야. 학생들 강의를 보면 선생님 이거 강의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뭐 또 다른 과목 가서도 선생님 강의 너무 많아요. 어떻게 해요? 하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막 요점 정리. 저희 EBS도 학생의 수요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또 맞춰 드립니다. 수능 특강 못한 애를 위해서 15강, 5강에 걸쳐가지고 15강으로 수능 특강을 압축해서 그러니까 서머리를 해드립니다. 원래대로 풀로 다 들으려고 그러면 한 130강, 120강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거의 10% 정도로 압축이 돼버리는 거죠. 그냥 안 되면 그런 거라도 해도 되는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단계를 좀 거쳐야 되는 게 우리가 공부의 시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이런 생각, 이 원고를 쓰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국영수는 점수가 쉽게 오르지 않는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립니다. 야 이거 너 국어 아니야 너는 한국인이 아닌 것 같아. 수학을 애시당초 포기한 거고요. 영어도 뭐 쉽게 오르는 과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뭐가 되냐면 탐구소녀,
탐구 소년이 됩니다. 탐구만 물고 늘어지는데 원점수는 올라간다고요. 그런데 등급을 보장 못 받는다고요. 이거는 수능은요, 여러분들 명심하십시오. 영어가 절대평가지만 대부분 다 영역은 무슨 시험이죠? 이거는 상대평가의 시험입니다. 상대평가의 시험이에요.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얘기죠. 뭐니 해도 정시가 갑이지. 그러면서 수시를 다 무시해버립니다. 그냥 정시로 가면 최고래요. 근데 사실 정시로 간 친구들이 대학에서 학점이 그리 높지 않다라는 결과가 또 있습니다. 데이터가. 그러니까 학교 성실도, 충실도가 좋은 친구들이 학점이 좋은 거지, 그냥 점수 맞춰서 온 친구들이 학점 관리를 잘 못하더라라는 얘기예요. 부모님들도 이거 신경 써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학점이 안 좋으면 뭘 많이 내죠? 대학 등록금을 많이 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애가 좋아하는 학과를 갖다가 가게 해주는 게 가장 바람직한 이 공부다. 수험생도 사람이다. 수험생도 사람이래요. 선생님 어떻게 공부만 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공부만 해야죠, 수험생이. 지금 국회의원도 했고 변호사 했던 사람이 공부가 제일 쉬웠어요. 하루 16시간 공부법. 자기는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하루 16시간을 잡았대요. 수석하기 위해서 남들 10번 보면 자기는 15번 봤대요. 그게 비결이에요. 왜? 남들보다 더 많이 하려면 제일 먼저 필요한 게 시간입니다. 그 시간 관리를 하셔야죠. 주석이보다 열심히 하잖아. 제가 주석이에요. 이름이 심주석인데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썼냐면, 자기는 열심히 한다고 생각한다고요. 나름 열심히. 너 왜 열심히 안 해? 이러면, 선생님 그래도 작년보다는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건 열심히 안 하는 거야, 너. 작년보다 열심히 한다고 네가 지금 너 스스로 위로받고 싶은 거니? 차라리 그냥 입시를 끝내. 공부하겠다고 뛰어들었다면 작년 비교를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닐까? 한 번쯤은 그런 변명 정도는 대보지 않았으면, 이런 문제는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게 나약한 자세입니다. 그런 자세가 무너지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기대하고는 정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여러분들이 쉬었으면 좋겠어, 쉬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시험은 어디로 갈까요? 어려워질 겁니다. 그럼 거꾸로 주문을 외우면 되겠다. 어려워졌으면 좋겠어, 어려워졌으면 좋겠어. 그렇다고 쉬워지지 않는 게 인생이야. 알았어? 왜? 여러분들 기대대로 가지 않는다라는 거죠. 수학 문제를 풀 때도 바라보는 관점을 좀 달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연계문화, 수학이 연계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왜 연계가 안 되겠습니까? 물어보는 문제는 다 똑같은 문제를 물어본대도요. 지금은요, 수학 가형이든 나형이든 26문항에서 7문항은 새로운 문항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항이고 거기 안에서 표현만 조금 바뀌고 있는 건데 학생들은 새로운 문항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부터 습관입니다. 수학은 숫자만 바뀌어도 새로운 문제입니다. 그런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데 수학이 보이겠습니까? 조금 저도 3형제 사이에서 크다 보니까 와이프랑 처음 연애할 때 이 여자에 대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아니, 앞머리 0.5cm 잘랐어요. 그리고 바뀐 게 없니? 아니, 그걸 어떻게 맞춰? 그러니 애정이 없네, 사랑이 없네, 이래요. 그런데 그게 정답이더군요. 저는 처음에 이 여자가 미쳤구나. 아니, 이 정교함을 어떻게 맞추란 얘기지? 이런 판단을 했었는데 살다 보니까 그게 정답이더라고요. 내가 관심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있으면요, 0.5cm가 아니고 0.1cm가 바뀐 것도 감지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아버님들 많이 계신데요. 아버님들 아침에 출근하실 때 문득 주차장에 가셔가지고 차를 갖다가 시동을 켜렸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서 차를 한 바퀴 돌았더니 기스가 나 있습니다. 아버지들 이런 경험이 있었을 거예요. 뭔지 몰라요. 그런데 느낌이 와요. 이거 언제 생긴 거지? 이래요. 공부도 그렇게 해주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지금은
다른 거 그래요. 웹툰 볼 수 있어요. 그래, 뭐 연예인 좋아할 수 있어요. 뭐 남학생들은 요즘 좋아하는 게 뭐 레드벨벳? 무지 좋아한다고 그러는데 뭐 여학생들은 뭐 너무 많잖아요. 뭐 잘못 얘기했다 저 테러 당하죠. 여기서 학급에서도 난리 나요. 뭐 엑소 얘기했다가 막 여기서 와 그러고 여기서 막 이러고 아주 뭐. 근데 그런 거 잠시 내려놓는다고 뭐. 오빠들이 너희들 아니죠. 오빠들은 너희들 애시당초 몰라. 그러니까 공부나 좀 하렴.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210일만 참으면 되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너희들을 10개월 동안 참고 세상에 빛을 보게 해줬는데 니들이 감히 무슨 자격으로 그 7개월을 못 참겠다고? 그런 죄를 짓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런 거는 EBS 가시면 아까 말한 대로 기초, 개념을 갖다가 할 수 있는 게 개념이라든지 공부법, 어떻게 공부해라는 거를 안내했어요. 올해 특별히 제작된 컨텐츠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들어보시고 과목별 다 있습니다. 찾아 들어가 보시면 되고 수능 특강 지금 많이 풀고 있죠. 반복해서 푸세요. 제가 더 희한한 거 얘기해 드릴까요? 애들이 깜짝 놀라던데요. 우리 수학 선생님 뒤에 계시다고 그랬는데 이 수학 문제에 그림이 없어요. 문제에 그림이 없고 바로 밑에 해설의 그림이 있는데 학생들은 그 그림이 문제 있는 양 거기다가 문제를 풀어요. 무슨 소리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그림이 없으면 상상해서 그려서 풀어야 되잖아요. 해설지 그림에다 대고선 풀어버린다고요. 그 정도로 문제를 갖다 자각하지 못하고 푼다라는 거예요. 좀 생각을 하고 풀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정말 반복해서 많이 풀어봐 줬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은 꼭 검사하세요. 책을 갖다 이렇게 뒤로 보시라고요. 시커매졌나 안 시커매졌나 그런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되고 기출의 미래 최근 5개년 기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 기출하고 그러면 2010년도 막 기출 찾고 있는데요. 그게 옛날 버전이에요. 옛날 사람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최근 5개년만 파세요. 수능 완성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요거 6월 달에 나와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수특 끝내세요. 학생들 이 책 나오고 나면 하는 얘기가 항상 뭔지 아세요? 수특 아직 안 끝났는데요 선생님. 그래요. 그런 애들이 수능 때까지 안 끝납니다. 그리고 뭐 최종 점검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선생님 이런 거 찾아요 나중에. 어쩔 수 없죠. 또 저희도 줘야죠. 그래서 미리미리 5월 말 6월 모평 전까지는 수능 특강을 다 끝내는 걸로 목표를 한번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전 모의고사, 아까 실전 얘기는 안 했는데 우리가 기출만 연습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한된 시간 내에 푸는 연습을 해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전 연습도 여러분들이 착실히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런 수능 강의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고 학생부 종합전형 논술 적성, 그 다음에 사관학교 강의까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EBS 콘텐츠 안에 들어가시면 종합전형 생기부 자기소개서 작성법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도 해드리고요. 면접 보는 방법까지도 다 대학별로 소개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논술에 대한 기초, 그 다음에 중급 심화 단계까지 콘텐츠 다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적성고사 이런 것도 대비가 돼 있고 사관학교, 경찰대 시험까지 기출문제 풀이를 갖다가 다 제공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입시에 대한 고민이 있으면 이런 데 찾아보셨잖아요. 이거 활용하세요. 이거는 1대1이고요. 18시간 이내에 답변이 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글을 올리면요 18시간 이내에 답변을 해주는 게 저 상담 선생님의 의무사항 중에 한 가지예요. 그래서 답변이 됐다고 여러분들한테 문자까지 가게 돼 있습니다. 전화번호를 똑바로 심어 놓으면요. 그래서 본인이 계속 답변 됐나 안 됐나 막 찾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질문 올리고 문자 확인해서 확인만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질문사항이 있으면 이런 데 올려주시면 충분히 해결이 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거 말고도 입시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컬럼이라든지 이런 것도 제공해드리고 있고 Q&A 그 다음에 대학별 입시 정보들 많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하루의 소중함을 정말 잊고 살아요. 우리 부모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학생들은 지금 젊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막 살아도 되는 거야. 근데 우리 부모님들 너희들 잘 생각해 봐라. 여기 앉아 계신 부모님은
앞으로 지금 산 날까지 앞으로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 지금 살아온 날만큼 내가 더 살 수 있다라는 보장이 없어. 내가 살아온 날만큼 내가 만약에 더 산다라고 하면 나는 나라에서 지팡이 받을 거야. 어느 날 그 생각이 드는 순간 하루하루가 되게 소중하게 느껴지더라고. 나도 너희들 같은 10대, 20대가 있었어. 그런데 선생님은 적어도 수학은 되게 좋아했었다. 정말 딴짓거리를 하다가도 수학 공부 시간이 되고 수학을 대학에서 공부하다가 내가 다른 공부를 하면서 밤을 새본 적은 없어. 그런데 대학에서 수학 공부하면서 밤은 새봤어. 숱하게 새봤어. 니들도 좋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지 않겠니? 그게 노는 거라면 차라리 놀아. 그래서 진탕 그렇게 몇 년 논 친구들이 나중에 군대 갔다 오고 정신 차려서 공부도 하더라.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는 애들은 무기력한 애들이야. 그냥 하루하루를, 아니 이게 뭐 생명 연장하는 것도 아니고 연명하며 살아. 그냥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자고 가끔 글자 몇 개 읽어주고 TV 보고. 우리 그래 살면 안 되잖아. 적어도 니들은 그냥 공부만 하는 거야. 알았어? 그리고 그 모든 영광과 모든 결과의 좋은 결과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바쳐야 되는 거야? 부모님한테 바쳐야 되는 거야. 우리 부모님들은 딱 요거 하나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보낼게. 알았니? 그래서 선생님이 좋아하는 글귀 중에 하나예요. 우리는 늘 기적을 갖다가 뭔가 대단한 노력을 해야지 기적이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정말 간단하대요. 어제와 다른 오늘, 오늘과 다른 내일, 그 하루하루의 차이가 기적을 만든다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멀리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았는지를 반성하고, 그래 내일은 좀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 내일보다는 조금 더 열심히 살아봐야지.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아야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결과들을 만들어낸다는 거고, 그게 기적이라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 진주 지역 학생들, 이 재미없는 강의에서도 눈이 학생들이 초롱초롱해져서 정말 선생님 입장에서는 너무 고맙고, 선생님이 올라가면서 기도할게. 너희들이 선생님의 말, 그 말 한마디에 그냥 그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런 다짐 한번 가져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선생님은 올라갈게요. 꼭 210여일 후에 수능 이후에 좋은 결과가 있었다는 소식이 진주 지역으로부터 들리기를 간절히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심석이었습니다.